장치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 기업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주요 일정입니다. 제출 서류 마감 일정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10월 8일 목요일까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참가비 역시도 10월 8일까지 참가비 및 부대 서비스 사용료를 납입해 주셔야 되고요. 장치 공사는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8시에서부터 21일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독립부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20일 8시부터 오셔서 시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부스 설치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시품 반입 일정이 10월 21일 오후 1시에서부터 8시까지 이 시간 동안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오셔야 전시 장치물을 실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장으로 진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꼭 지켜서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전시가 오픈되는 시간은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9시에서부터 10월 24일 18시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람객들이 입장하는 시간은 10시이지만 우리 참가 업체분들께서는 22일 9시부터 오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시품 반출은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전시품들을 그 다음 날 반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반드시 그날 자정까지는 전시품들을 모두 반출을 해서 전시장에서 밖으로 반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전시장 구성 부분입니다. 원래는 1개 홀을 사용하는 전시장이었던 것이 이제 2개 홀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전시 부스 간 간격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넓게 줬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구성을 보시면 4홀이 생활용품관, 그리고 오른쪽 5홀이 주방용품관과 건강용품관, 그리고 화상상담장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관람객들이 조금 안쪽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D 라운지나 통역사무실, 휴게존 이런 부분들을 부스 뒤쪽에 배치를 해서 안쪽에 자리를 잡으시더라도 관람객들이 충분히 안쪽까지 유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부스 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1순위, 그리고 그 왼쪽 편에 2순위, 그리고 이면 오픈 부스인 뒤쪽 3순위, 4순위, 그리고 가운데 낀 일면 오픈 부스를 5순위, 6순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배치하는 기준은 동종 제품군으로 먼저 3개 단위로 묶어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4개 이상 독립부스를 신청한 기업들을 최우선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3순위로는 조립부스인데 2개 내지 3개를 신청하신 복수부스가 3번째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 4번째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조건이 같을 때는 선입금 기업 또는 신청 일자가 빠른 기업을 기준으로 4번째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모든 게 동일한 기준일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그 앞에 2회 이상 참가했던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배치를 해서 추첨을 하지는 않지만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전시 부스는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사용되는 기본 부스의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이 전년도까지는 G페어 부스가 가로 4m에 세로 3m 부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로 3m, 세로 3m로 3m, 3m 부스로 1m가 줄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속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큰 부스에 맞춰서 전시품을 준비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3m, 3m 부스라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부스는 맥시마라는 굉장히 튼튼한 최고급 자재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전체 높이 3.5m로 구성이 되고 상단에 상호 간판이 1m 곱하기 3m,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작은 슬로건 간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쪽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와 상담 부스가 제공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공되는 내역들을 보시면 조립부스 옥타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m, 3m에 높이 3.5m, 상호 간판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슬로건 간판이 하단에 3m 곱하기 0.3m짜리가 있습니다. 바닥 파이텍스 깔아드릴 것이고요. 내부에 스포트라이트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시 부스 내부에 3개, 그리고 간판에 2개가 비춰져서 100W짜리 스포트라이트가 5개가 주어지겠고요. 각 부스마다 콘센트 2구짜리가 하나씩 주어져서 약 1kW의 전기는 기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하나, 그리고 이 데스크에 의자 하나, 상담 테이블 1개와 상담용 라운드 테이블에 의자 3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휴지통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업별로 기본 부스 비품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부스만 신청한 곳은 앞서 말씀드렸던 형태로 주어지겠고요. 다음 2부스, 3부스, 4부스, 5부스 이상일 때 제공되는 내역들입니다. 상담 테이블은 한 부스일 때, 2부스일 때는 상담 테이블이 하나이고 의자 숫자만 달라지게 되겠고요. 다음 3부스, 4부스 신청하시면 2세트 상담 테이블, 그리고 의자만 개수가 달라집니다. 안내 데스크 역시 각 업체당 하나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 부스에서 5부스까지 다 같이 한 세트씩만 주어지고요. 스포트라이트 숫자는 부스 개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고, 휴지통은 앞서 상담 테이블과 같은 숫자가 제공이 됩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벽체 종류는 1면 오픈과 2면 오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벽체 같은 경우는 벽체 수량이 1면 오픈의 경우는 9m, 2면 오픈의 경우에는 벽체 수량이 6개가 제공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나머지 뒤에 자료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크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부스가 기본 부스 벽체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사인물 같은 걸 제작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1m에 2.5m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내경은 950, 그러니까 95cm에 세로 2380mm, 그러니까 2.38m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사이즈가 되고요. 이걸 3개로 곱했을 때 크기는 가로가 2930에 세로가 238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자료의 내경 사이즈들을 참고하셔서 한 개로 만들 때, 또 2개를 이용해서 하실 때, 3판을 이용해서 하실 때 출력물을 어떻게 만들면 적절할지는 참고해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판명 그리고 슬로건이 매우 정확하게 입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내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마이 페이지에서 간판명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공문상호는 24자 내외입니다. 그래서 24글자는 안에 공란을 포함해서 24글자로 회사 이름을 주로 많이 쓰시게 되겠고요. 하단에 영문상호 역시 24글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간판 슬로건 간판이 15에서 20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하위 슬로건 간판은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람객들이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음식물 처리기, 이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적어주셔야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시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게 작성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뭐 세계 최고의 기업, 이런 친환경 자재 생산 기업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 또는 회사를 설명하는 문화를 작성하셔서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간판명 및 슬로건은 gpeo.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마이페이지에서 조립부스 간판명 신청 정보에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잘 안 되신다거나 모르시겠으면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부스 내의 벽체 사이즈를 알려드렸는데, 이 벽체들에게는 양면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또 못을 박는다거나 피스를 박는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재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자재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족자형 형태로 대형으로 만들거나 또는 각 한 판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형으로 만들어서 S고리나 또는 이와 같은 와이어고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상단에서 아래로 걸어서 내리는 형태들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인물 제작해주는 곳들에 가시면 이런 배너류들은 쉽게 제작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곳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또 이 사진 같은 걸 좀 보여주시면서 해달라고 하시면 원활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족자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에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독립부스로 신청하신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eo 경우는 대부분이 기본 부스인데 몇몇 독립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부스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목재나 철제 등의 자재로 좀 독특한 부스를 꾸미고 싶어서 하시게 되는데, 반드시 킨텍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치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킨텍스 등록업체는 킨텍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업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료들을 보시고 선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사무국으로 문의를 하시면 적정한 회사를 추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장치업체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치업체가 선정이 되면 독립부스 장치공사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양식 5번째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정된 장치업체에게 장치공사 기간 전에 부스 평면도나 인면도 사본을 전시 주최자에게 제출해서 시공의 적정성을 승인받고 시공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치공사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전시 할당 면적 안에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독립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모두 불연제 또는 방염 처리가 된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또 10월 21일 8시까지는 모든 설치 그리고 전시품의 디스플레이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스 바닥 파이텍스를 까는 경우에는 제거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시장에서 허용되는 접착 방법을 사용해서 고정하셔야 됩니다. 독립부스 신청업체는 조명 또는 장비 가동용 전기는 반드시 주최 측에게 신청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제공받아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전시장 장치물 역시 기본 부스와 마찬가지로 24시까지는 완전히 해체해서 철거하셔야 되고요. 독립부스를 설계할 때 구조물의 높이는 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